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제주 지역 대중교통 체계가 지난 26일부터 전면 개편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혼선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얼마나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새롭게 시작된 제주형 대중교통 체제의 시행 상황과 앞으로의 정착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현대성 제주도 대중교통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현수 장애인 인권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규진 제주교통연구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제주 녹색당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0년 만에 대중교통 체계가 전면 개편돼서 오늘로 시행 6일째를 맞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 가운데 우선 차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로제로 중앙차로와 가로변 차로가 적용되고 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 현대성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대중교통이 이제 빠르고 또 정시성 있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도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대중교통 우선 차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 차로로 해서 그 차로에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등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빨리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중앙 우선 차로가 있고 가로변 우선 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우선 차로는 중앙 1차선 도로를 이제 우선 도로로 해서 다니는 수 있게 한 건데요. 중앙 우선 차로는 이제 공항로하고 또 이제 중앙로, 광양 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두 군데군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변 차로는 저쪽 동쪽 쪽에서는 국립박물관 사거리에서 서쪽 무수천 사거리까지 한 11.8km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변 차로가 설치가 돼서 운영 시간은 중앙차로는 24시간 전일 운영이 되고요. 가로변 차로는 피크타임 러시아워 시간대 아침 7시부터 9시 또 오후는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버스 통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긴급 자동차라든지 이제 그 시간에는 정해진 우리 대중교통 버스, 전세 버스, 택시, 뭐 교통약자 이동 차량 이런 부분들이 이런 차량들이 운행이 될 거고요. 하게 되면 통행 속도가 지금보다는 좀 훨씬 빠르게 돼서 버스로 이동하는데 좀 편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6일째 됐는데 실제로 빨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공항 차로가 이제 운행이 됐고요. 공항은 이제 정상적으로 대중교통 우선 차로가 이제 빠르게 좀 신속하게 이동이 되고 있고요. 다만 가로변 차로인 경우에 지금 제도 도입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특히나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교차로가 많고 또 교차로 사이사이에 세가로 접속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로변 우선 차로를 비켜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그 자가용 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조금은 한가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는 나아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제주공항 입구에서 해태동산으로 이어지는 그 중앙차로 구간에 지난 23일부터죠. 시범운행을 해보니까 차로가 잘못 지정된 것이 나타나가지고 수정되었죠. 어떻게 시정됐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송규진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 공항에서 해태동상 방면으로 나오는 차로 중에 그 터미널로 좌회전하는 그 신호등을 해태동산에서요? 예예 좌회전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호텔 사거리에서 뉴턴을 하든지 아니면 연삼로로 좌회전을 해서 이동하게끔 했는데 문제는 렌터카의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이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니까 그 버스 우선 차로제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터카 진입하니까 도민 차량들도 덩달아 거기에 진입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혼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거를 좀 교정을 해서
좌회전을 허용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공항로 자체가 지금 좌회전을 허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한 800m 구간이 버스 중앙차로제인데 그게 굉장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많이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이 이제 해태동산에서 동광로 쪽으로 좌회전을 못하게 했다가 이제는 네네.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나마 노선이 짧아졌다. 예. 이런 말씀이군요. 지난 주말부터 시행이 됐지만은 도민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마 지난 월요일부터일 것입니다. 새로운 교통체계가. 우선 출퇴근 시간에 적용되는 가려본 차로의 상황은 어떤지 우리 고현수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현대성 과장님께서는 그 대중교통 가로변차 도입을 통해서 도민들의 일부 호응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제 그제 퇴근길의 풍경을 보면 제가 시청 그러니까 동방향에서 시청 그리고 터미널을 지나서 연동으로 가는 구간으로 나름의 저는 차선을 지켰습니다. 제가 자가용이 가로변차에 들어가지 않고. 근데 가로변차 속에 있는 풍경은요, 뭐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차와 다음에 렌터카차, 다음에 화물차까지 계속 실선, 점선 관계없이 다니는 게 상당히 많이 목격이 돼서 오히려 차선을 지키고 있는 도민들께서는 오히려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이 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도민 인식의 부족인지 아니면 기존의 방법에 익숙한 건지 그리고 지금은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목격한 것은 그 생계형 화물차들 있지 않습니까? 생계형 화물차들이 그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가로변차에 점선이 아닌 실선 구간에 이렇게 그 정차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버스 운행의 그 연속성을 좀 단절시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서로 간에 좀 합리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시민의 입장에서 좀 가져봤습니다. 그 안재홍 사무처장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일부러라도 한번 다녀봤는데요.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도 그 광명에서 노영 오거리까지 한번 다녀봤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차량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편이고 퇴근 시간대나 출근 시간대에는 그리고 그 가로변 차로가 지금 과태료가 어쨌든 부과가 되지 않으니까 시민분들도 이용하게 되고 또 아까 송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도민들이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이 렌트카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홍보가 전달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역시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부분이 왜 그 혼선을 빚냐면 그 육지부에서 이 버스 우선차로제를 실시하는 도시는 기존의 그 시내 교통 버스하고 그 다음에 그 경찰서에 등록된 어린이 운송 차량에 한해서만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진입하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렌터카 분들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 현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범 기간이어서 그렇습니까?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 우리 제주도에 도입되는 시설이고요.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어떤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유예 기간에 이제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할 거고요. 언제까지죠, 유예 기간? 올해 말까지 이제 과태료 부과 단속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차로제가 예정돼 있는 구간 가운데 아직 공사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준비 부족이다. 그리고 공사까지 겹쳐가지고 교통 체증이 더 심하다라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먼저 현 과장님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중앙우선 차로 구간이 현재 공사 중인데요. 이제 구간이 광양 로타리에서 그 소방서 사거리까지가 1구간이고요. 또 소방서 사거리에서 아라초까지 2구간인데 이 구간은 지금 대부분 좀 정리가 돼서 교통섬에 지금 마무리 공사 또 교통섬에 설치할 승차대 고정공사 이런 부분들을 진행 중이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무단 횡단 방지 펜스 시설 이런 그 안전 시설을 하면
9월 한 9일에서 12일 어간에는 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걸로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면 통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구간 시청 앞에서 이제 법원까지 구간에 거기가 한전 전주가 이제 지작물 이설 관계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한전하고 이제 긴밀한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9월 말까지는 개통은 안 되더라도 또 공사로 인한 통행에 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 현장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손규중 소장님 어떻게 중앙차로 좀 돌아보셨습니까? 시사전장? 제가 뭐 아라동 살기 때문에 늘 지나오는 구간입니다. 처음에 우리 도에서는 8월 26일 날 맞춰서 일부 구간을 개통을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근데 그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9월 달하고 10월 말로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혼선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 공사 구간에는 굉장한 교통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안전 요원 배치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임시 정류장들을 만들어 놔서 노선표들을 부착할 수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보완을 해서 공사가 완료 시점까지는 노선 안내가 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고현수 대표님은 어느 쪽을 돌아보셨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아라동 예. 쪽에 연삼로에 그 연동 쪽에서 영재학교 쪽으로 이제 하는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연삼로에서 영재학교 쪽으로 가는 게 차들이 평소에도 막히는데 더 막힙니다. 왜냐하면 영재학교 쪽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제주역으로 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현재 공사 중이기도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동 쪽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막히는데, 여기 문제는 공사가 완료가 되더라도 중앙차로제가 유지가 됐을 경우에 그 노선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막힐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재용 사무처장님. 저도 다니면서 지금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걸 봤는데, 그래도 오늘 언론들 보니까 이제 버스 체제 개편하면서 이제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시작하니까 느는 게 그런 기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탔던 분들이 이게 불편하면 앞으로 안 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관리 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 기간이 좀 단축됐다는 건 좀 환영할 만한 일이고, 하지만 그 2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뭐 이렇게 교통관리원들을 좀 배치해서라도 출퇴근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쪽에 차량 흐름을 최대한 관리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뭐 인적 관리가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우리 자치경찰과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요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공기를 판단하면서 이제 일정 기간 지작물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사전에 보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양해를 구했고요. 지금 우리 고현수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지정체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도 지체 정체가 되고 있고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도 빨리 좀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갈아탄다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 급행 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외버스보다는 경유 정류장 수가 줄어가지고 시간상 이동 시간 면에서 더 편리해진 듯도 한데, 현 과장님 사실 편리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급행버스가 신설되면서 이제 우리 제주도 도내 전역을 이제 공항하고 터미널 또 읍면 소재지 주요 지역을 도내 전역을 연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기는 지역이 읍면 지역이고요. 또 관광객들도 내려서 제주도 전역을 이렇게 편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어떤 호응을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제주도 대중교통이 중간중간에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이동 수단을 통해서 제주도 안에서 우리 생활하는 그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고 어떤 도민들의 편의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급행버스 역시 기존 도로의 어떤 교통량 증가와 도로의 역량의 한계로 인해서 버스가 세행하는 구간이 작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선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손규진 소장님 어떤 요구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그 도심을 벗어난 후에는 급행버스가 상당히 제 역할을 정시성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문제는 도심을 벗어나는 사이의 정체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행버스 주요 차로가 지금 가변 차로제 그 시행 구간을 좀 다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변 차로제가 지금 현재 단속이 유예된 상태에서 접속 구간이 한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변 차로제의 효율성이 100%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행 버스가 그 가변 차로를 이용한다면 정시성 확보에 갈수록 좀 문제가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심을 빠져나가면 오히려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과속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타임 스케줄을 버스 운행 타임 스케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급행 버스와 간선 버스와의 환승 지점의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나더군요. 그리고 또 특정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제주공항에서 만약 남원을 가는 급행 버스인 경우와 제주 터미널에서 남원을 가는 간선 버스의 경우가 차이가 8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것은 급행을 이용할 것이냐 간선을 이용할 것이냐 하는데 굉장한 이제 허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없습니까? 예, 사실 그 제주시와 그 이제 뭐 서귀포를 비롯한 이제 표선, 성산, 남원, 대정 이쪽에는 이제 주로 이용하는 번영로라든지 평화로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는 이런 주거 밀집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정류장이 없어서 통과하는 구간이 많거든요. 예, 거기에서가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신데요. 간선 예, 버스인 우선은 경우 과거의 시외버스는 시내 들어와서 주요 지점만 세우고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안 세우는 정류장 근처에 가실 이제 분들은 다시 또 환승을 하거나 택시를 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반 간선 버스로 바뀌면서 시외버스가 시내 들어와서 모든 정류장에 세울 수 있도록 편리성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이 앞으로는 아까 뭐 남조로 노선인 경우에 남원까지 최소 한 10분에서 15분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시간표도 사실 그렇게 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 얘기는 이제 간선 버스가 느리다는 게 아니고 급행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재홍 차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급행 버스 개선 요구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급행버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떠올리는 게 그 간선 급행버스 체계라고 BRT 시스템을 좀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BRT 시스템에서 아주 이제 저급의 수준이고 이걸 좀 상급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버스만의 전용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심 통과에서 힘들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개 노선 정도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는 것이 도시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도시철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하나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BRT 시스템으로 두고 좀 사고의 폭을 열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승하는 구간 같은 경우, 뭐 제주시청 같은 구간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공항 같은 구간이다.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류장 자체가 도시철도 지하철이나 이런 정류장처럼 들어갈 때 티켓팅하고 들어가서 바로 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번 차에 좀 고민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환승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확한 버스 운행 시간의 이행입니다. 운전기사들이.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환승 지점에서 어떻게 급행과 간선과 지선을 연결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행해 보니까. 그 이제 개편 시행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민원 전화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환승 관련 민원을
저희들이 좀 뽑아보니까 이거 분석해보니까 환승 해석할 때 좀 대기 시간이 좀 길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또 환승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내려서 어떤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안내가 좀 미흡하다. 또 환승을 어떤 경우에는 2번씩 해야 되는 그리고 또 노령이어서 탔다가 내렸다가 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승 정류장을 가야 되는데 내 하차해서 환승 정류장까지 좀 거리가 꽤 긴 거리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그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냥 뭐 갈아타기 한 번에 그냥 가면 되지 갈아타기 싫다 이런 단순성 이런 그 민원도 있었고요. 해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이제 받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일반 간선 버스와 급행 버스 간의 연계, 또 시내 간선 버스와 지선 버스와의 연계, 시간표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촘촘히 좀 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환승 안내도를 만들어서 뭐 승차대에 부착하고 뭐 저희들이 쉽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버스 내에서도 우리 지하철에서 환승역을 알려주듯이 버스 환승 정보가 방송이 되도록 버스 내에서 방송되도록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승차대에도 환승 정류장이 어디쯤 있다 한 부분도 저희들이 표기를 해서 앞으로 환승하는 부분이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에 그런 민원이 있을 겁니다. 한번 서귀포에 지금 이제 지선 버스에 30대 정도, 36대가 지금 저상 버스가 도입돼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 약자 중에 특히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선 버스를 이용해 봤어요. 저상 버스를 타고 해보니까 지선 버스와 또 지선 버스 간의 환승의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왜냐? 저상 버스가 워낙 없기 때문에 도입은 됐지만 그런 그 저희 그 민원이 있었고 저희한테 그 다음에 지선과 간선 그리고 급행 간에 이렇게 환승 또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상 버스는 급행 버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급행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얘기다라는 얘기도 좀 경청해서 들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승의 이제 이번에 환승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버스 노선은 줄이는 대신에 버스 대수를 늘려서 배차 간격을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환승 체계 구축하는데 이제 우리가 제주시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라권 그 우리 생활권이 있고요. 또 삼양 화북권이 있고 신제주권이 있고 이제 이렇게 생활권별로 이제 산재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별 안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지선버스고요. 생활권과 생활권을 연결해주는 간선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감안을 해서 간지선 환승 체계를 구축했고요. 아직은 뭐 이제 아까 시간표 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좀 더 촘촘하게 또 간지선 환승 연계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선이나 지선 버스의 노선을 종전보다 더 길게 잡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환승이 더 늦어져 가지고 잦아져 가지고 종전보다 더 이동이 늦어졌다 이런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현수 대표님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환승 체계와 관련된 불만이라든가 불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의 연장선인데, 그러니까 버스 체계에 교통 약자를 이제 포함하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뭐 도에서는 나름의 그 뭐 예산 대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교통 약자 입장에서는 이 환승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접근 수단 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저상버스 얘기를 제가 또 해야 되는데 뭐 이따가 좀 저상버스 얘기는 또 별도로 이야기 드리는 게 좀 좋을성 싶어서요. 그거는 장애인
문제에 가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안재용 처장님은 환승 체계에 대한 불편과 불만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저도 뭐 말씀하신 내용들 비슷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갈아타야 돼서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배차 간격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체감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연말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간 동안 좀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뭐 탄력 배차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그 등하교하는 시간대 같은 경우는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환승 구간 또 나중에 좀 민원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승 구간 조정하는 것도 이후에 좀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규진 소장님, 그 환승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뭐 제안할 내용 같은 게 없습니까? 지금 저 거점 환승센터가 네 군데 지정이 돼서 그 운영할 계획으로 도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동광과 대천동에 설치된 거점 환승센터가 지금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 시설물로 관광지 순환버스를 그쪽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안내하시는 분도 휴식 공간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점 환승센터가 도심의 자가용 진입 억제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2020년이 넘어야 도심의 자가용 진입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도심의 어떤 그 승용차나 자가용 진입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광과 대천 환승센터가 그 역할을 예, 해야 그 역할을 되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버스 노선 개편하고 버스 우선 차로제해서 버스의 정시성을 높이겠다면 도심의 자가용 진입을 억제해야 도심의 교통 정체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이 2020년 후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굉장히 교통 혼잡이 해마갈수록 심화되지 않겠냐는 걱정입니다. 예. 그 안재용 처장님, 그 환승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거점 환승센터는 거점 환승센터대로 두더라도 급행버스가 다니는 구간들에 사람들의 접속력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버스 대 버스의 환승만이 아니라 버스 대 자가용의 환승이 좀 편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예컨대 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급행버스가 다니는 정류장까지 이동하려면은 지선버스로 가기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가용 정류장을 급행버스 주변에 좀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점 환승센터뿐이 아니라 다양한 환승센터를 좀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기에는 지금 현재 구상 중인 거점 환승센터가 너무 외진 곳에 있다. 그래서 도심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몇 군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후에 한번 더 많은 토론을 거쳐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현재 가로변 차로제에 이게 어떤 만한 효용성이 있는지가 검토된 뒤에 한목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껏 옮겨놨는데 가로변 차로제가 무용지물이 돼서 이걸 또 없애야 된다면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환승센터가 도심지 인근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가용이 자동적으로 거기서 시내버스로 대체되는 그런 효과를 보자는 거죠. 버스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대다수 버스 정류장에 아직도 그 안내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 버스 운행 정보라든가 이런 안내 홍보가 필요한데 현대성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보시면 이제 버스 정보 안내기가 있고요. 우리 노선표 이제 그 전에는 안 붙였었는데 붙여 있습니다. 뭐 글씨가 작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시간표가 붙어 있고요. 환승 안내도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승차대 공간에 붙이다 보니까 그 승차대 유리면에 도배하듯이 이제 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격화해서 좀 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씨가 너무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과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모바일 앱이라든지 모바일 우리 제주 버스 정보가 있고요. 또 카카오맵, 티맵 다음하고 이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버스 정보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현수 대표님 지금 제주 버스 정보 시스템하고 모바일 앱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서귀포에는 아까 저상버스가 운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보니까 지금 버스 정보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저상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의
오는 차량이 도착 예정인 차량이 저상 버스인지 일반 버스인지 모르겠다. 아 이런 것들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 특히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이 설명은 조금 돼요. 그런데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이 설명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중교통 개편에서 오는 혼란 문제, 혼선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차로제의 경우에 10월 정도에 이제 시행을 하겠지만은 정류장 이용을 비롯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비롯한 이용자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할지 우리 송규진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중앙차로제는 버스 정류장이 1차로 도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보도에서 버스를 탑승하려면 도로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여건인데 또 기존의 이용객들이 건너가는 사이에 차와의 추돌 사고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초기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추후에 안전시설 보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이제 시행하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에 어떻게 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라는 대책이 철저하게 좀 마련되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버스 우선 차로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가변 차로제는 그나마 문제가 덜합니다만은 중앙 차로제는 우리가 택시라든지 전세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라든지 이래서 이렇게 4가지 교통수단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중앙차로제에 사고가 한번 나면 그 차량들을 견인하지 않는 이상 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대안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현수 대표님,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중앙차로제 개선해야 될, 보완돼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앙차로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인도의 폭을 좀 줄인 경우가 지금 시청 쪽에 좀 있죠. 어제 그제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데 이 교차 보행이 불편하니까 차도로 전동 휠체어를 이렇게 운행하다가 일부 접촉 사고가 좀 났나 봅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들이 실제로 벌어진 거고요. 벌어진 것이고 또 그 전에도 대중교통 체제 개편 전에도 인도에 지금 불법 차량들, 무단 주차한 차량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교통약자들이 차도를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차도를 이용하게끔 계속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중앙차로에 정류 시설이 있는데 이 정류 시설의 폭이 좀 많이 좁습니다. 좁아서 이 역시도 보행 교차를 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할 때는 서로 간에 시민 간에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뭐하기지만 제주역의 경우는 이제 기존의 도로망이 중앙차로제에 진입할 때 살짝 휘어 있습니다. 굴곡이 있어서 향후에 도상버스가 제주시에도 도입이 된다 그랬을 때 이 경사판이 이 정류시설까지 이제 인테이크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지적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가로변 차로제인 경우에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규정과 지금도 규정이 있겠지만은 규정을 어기는 차량에 대한 단속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재홍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 1월부터 시작될 때 문제점 같은데요. 저는 그 문제점들은 도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는 지금 가로변 차로제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가로변 차로제가 실제 이게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올해 안에 좀 마무리되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 이게 별로 효과성 없다면 굳이 그걸 고집할 것보다는 차라리 폐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고현수 대표님 저상 버스 도입이라든지 버스 승하차 시설 문제, 이제 교통 보행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약자에게는 아직도 불리하다. 어느 정도입니까?
저상버스만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전체 버스의 40% 수준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2021년까지 그 전기로 하는 게 저상버스 계획이 20%대예요. 그러니까 정부 대비 한 50%가 모자라죠. 그렇게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있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지금 서귀포는 계속 확충하겠다 그러는데 제주시가 2018년 이후에 하겠다라는 이유가 과연 서귀포의 그 기존 교통 인프라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저희들은 입장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계속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차량 쪽으로 이게 장애인들이 이용하게끔 해버리는 정책적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이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차량이 그 대중교통 그 도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기동성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에게 호응을 얻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그 준공영제 실효성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 성공을 위해서는 버스 공영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준공영제죠. 현재 그렇죠. 시스템 어떻습니까? 현재 정 과장님. 중공영제 관련 이전에요. 아까 우리 고현수 대표님께서 또 저상버스 관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잠깐 제가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 공고안이 전체 버스의 40% 이상 저상버스를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고요. 네, 권고안이.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을 보면 신규 버스 면허를 줄 때 40% 이상 저상버스로 공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고요. 다른 시도도 이제 저상버스를 많이 확충해 놨 추세지만, 우리 도인 경우에 이제 CNG가 안 되기 때문에 CNG 버스가 없어서 다른 도시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전기 저상버스를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기 저상버스 기술이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도입했지만 내년부터는 제주시권에도 매년 20대씩 네. 이렇게 할 계획이고, 준공영제 부분은 그렇습니다. 민영제로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돈 버는 회사는 돈 벌고, 그것도 돈 안 되는 노선은 안 가려는 그런 폐단이 생겨서 그 모든 운송 수익금을 이제 하나로 다 모아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표준으로 정해서,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해서 그 모자란 부분만 투명하게 이렇게 지원하면서 운전자 처우 개선도 시키고, 또 우리 노선권도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곳에 노선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번에 준공영제를 저희들이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공영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왜 버스 공영제가 필요한지 안재호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민영제와 가지는 한계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채택했는데요. 그 준공영제의 큰 장점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을 다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행되는 현실을 보면 효율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공공성도 조금 미약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버스 노사 간의 근무 시간이나 근무 조건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도 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과연 사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표준 운송 원가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주가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본다면 차라리 지금은 공영제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단 제주에서 이런 주장이 더 가능한 이유는 제주도는 공영버스를 운영해본 몇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공영버스의 기존의 운영의 장점들을 좀 찾아서 향후에 올해 안에 한번 이 준공영제 운영을 해보면서 그 단점들을 보완해서 공영제로 가는 방안을 논의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중교통 체계 개편 초기인 요즘에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예상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송규중 소장님, 제주의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뭐 이게 교통학자별로 많이 의견이 틀리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한 3년 정도 지나야 노선의 안전성이라든지 정시성 확보, 또 버스 우선 차로제의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제주도의 그 버스의 제등교통 체계 개편 관련해서 그 많은 자가용 운전자들이 체계 개편에서 굉장히 편하다 느낀다 그래서 바로 자가용을 놔두고 버스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턴이라든지 그 운행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0m 이상이면 차를 이용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연구하다 보면 정류장까지 거리가 100m 이상인 분들은 자가용을 구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버스 정책을 하실 때는 정류장과의 이 100m 이상의 거리를 어떻게 그 이용객으로 이렇게 확보를 할 것인지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드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하루 아침에 우리가 교통 체계가 달라진다고 해서 또는 도민의 심리가 또 같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고현수 대표님 먼저 말씀. 예, 그 근본 도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이게 개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걸 아예 넘어서는 창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니까 노선과 버스 체계 개편, 그다음에 버스 전용차로, 그리고 중앙버스 차선, 버스 요금제, 그리고 준공영제 시행이 이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3년 동안 준비해서 창조했다라고 표현을 이제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3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창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창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범운영 기간 중에 정말 이건 아니었다라고 싶은 것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하지 말고 아까 이제 버스 가변차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폐기하고요.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대중교통 체계의 교통약자의 진입이 허용된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끝으로 꼭 강조하고 싶어요. 안재홍 사무처장님은 앞으로 변화 발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큰 틀에서 얘기하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다들에게 보면 누구나 다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도로나 내 집 앞에 상황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만큼 도민들과의 접합점 혹은 뭐 만난 접촉면을 늘려야 되는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도에서 좀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약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더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 노인분들 얘기하시지만 정보 약자들 그리고 교통 약자들 이 부분들이 다 이런 교통 체제 개편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외되는 지점들이 없도록 잘 좀 정책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보충하고 싶은 내용 1분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규진 소장님. 그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그 상당히 그 절세의 노력들이 필요로 한 시점입니다. 해마다 800억 이상의 도민들이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 업체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공동주유라든지 또 소모품의 공동구매, 공동정비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화시켜서 원가 절감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바르게 또 만족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물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고현수 대표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버스 준공영제가 선시행된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떤 교통사고가 감소되고 또 서비스의 질이 좀 증가되는 측면 그리고 시민 편의가 증대됐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게 반면에 그 세금을 버스 회사를 살찌우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느냐라는 또 문제의 비판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투명성과 효율성이 준공영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것이다. 여전히 도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서비스도 엉망이라면 그 비판의 지점에서 행정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측면을 얘기하면서 좀 편리한 교통체계의 그 도입을 정말 저도 절실히 원한다는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예, 안재홍 사무처장님. 네, 제 버스는 더 이상 어떤 회사나 도의 버스가 아니다. 이제 버스에 세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버스는 도민의 버스가 되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도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어서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대성 과장님.
예, 이번 지난 8월 20일 전면 개편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고현수 대표님 말씀 주셨듯이 정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또 개편한 이후에 너무 바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 주신 사항들 고민하면서 우리 대중교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도민이 또 특히나 도민이 협조 없이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개편 성공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바라겠고,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그 여러 가지 주시는 그런 그 이제 걱정들을 그 절세 노력이라든지 또 방만한 경영이 안 되도록 경영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잘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그 30년 동안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입장에서 밥도 첫 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중요합니다. 시민의 발로서 대중교통은 단순한 거리 이동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쾌적한 거리 공간과 안전한 이동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안락한 버스 안에서 도란도란 생활 얘기의 웃음꽃을 피우는 제주만의 교통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